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오픈을 더 중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처음 주제는 오픈을 위해 준비하기 좋은 와드들. 이제 오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막판으로 좀 대비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동작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픈은 전에 있는 와드들을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페이스에 대해 이렇게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픈을 위해 준비하기 좋은 와드들 한번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쌤이 탑 1%만 이제 온라인 세미파이널로 이어가는 그런 형식이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네, 소개가 됐는데, 이제 탑 1%를 찍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핏에서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어떤 어깨 아니면 허리 어떤 부분에서 가동성이 잘 나와야 크로스핏을 잘 부상 없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 아니면은 재작년 2022년, 2023년 그때 오픈 와드들을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한 2015년, 2014년 이런 좀 오래된 오픈 와드들을 보면은 좀 형식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경기의 흐름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오픈을 통해서 게임즈를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와드들이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와드들이 많았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오픈, 그 다음에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 이런 식으로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더 장비들은 없어지고, 그만큼 더 피트니스가 더 발휘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에 있는 와드들도 한번 네, 다시 재측정해 보시면은, 또 아무래도 작년 2023년이랑 2024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번 연도에 정말 개선이 됐는지 개선이 안 됐는지 그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승종 코치님, 혹시 이번 오픈 준비하면서 좀 생각나는 그런 와드들이 있으신가요? 좀 많이 고통스러웠다 하시는 그런 와드 네. 있으세요? 오픈 와드들을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하긴 해서 아직 많이는 안 해봤는데, 어,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더블 언더가 많은 와드들이 좀 저한테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음, 뭐 남들은 되게 쉽게 하는 더블 언더가 저는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블 음, 언더 동작은 매년 오픈마다 꼭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이 네, 기간에 맞아 꼭 짚고 넘어가는 동작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번에도 한번 테스트 해봤고 이번 주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18.2였나? 100 더블 언더 뭐 네네네. 12링 머슬업 오버헤드 100 더블 언더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그 와드를 한 번은 연습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동작도 다양하고 그리고 꼭 오픈에 꼭 나온 더블 언더도 있으니까. 네. 네네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3, 2 rounds, 4 time, 40 minute time cap, 100 더블 언더, 20 오버헤드 스쿼트, 115, 80파운드, 100 더블 언더, 12링 머슬업, 100 더블 언더, 20 덤벨 스네치, 50, 35, 100 더블 언더, 12 바머슬업 이렇게인데, 네, 더블 언더가 엄청 많죠. 그리고 더블 언더라는 그 개념은 그 태플릿 프로그래밍에도 그렇고 좀 볼륨이 그렇게 많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와드들을 봤을 때. 근데 오픈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블 언더는 특히 또 이제 좀 더 입문자이신 분들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지금부터 오픈 전까지 꾸준히 그냥 하루에 100개라든지 아니면 50개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하면은 오픈 전에는
좀 차이 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좋은 그런 동작인 것 같고 그리고 더블 언더는 이제 저희가 개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2주 그 테스트를 하면서 200 더블 언더 아니면 300 더블 언더 4 타임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더블 언더를 언브로큰으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이제 더블 언더를 통해서 어디에 제한이 오는가 어깨, 카디오 아니면은 그냥 그 수행 능력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 좀 제한이 많이 오는지 그거를 스크린하기 위해서 네 그런 테스트를 많이 넣고 그리고 이 18.3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블 언더가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2라운드를 다 한다고 하면 800개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더블 언더 100개 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400개 했을 때 진짜 10개 하고 끊고 10개 하고 끊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볼륨적인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엄청 좋은 2라운드 테스트. 끝낸 선수 있나요? 2라운드 끝낸 선수?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제, 그때 당시. 네, 제 생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어, 월슨이 거의 끝냈었어요, 그때. 네, 그때 18년도에. 끝낸 선수 있지 않았나요? 있었나요? 나도 네, 한 명 찾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 아, 그래요? 그 막 한번 멋스럽 다 검색해. 저는 어무로큰을 노아 하고. 월슨이 제일, 네, 아, 진짜요? 네. 와, 더블 언더를 저는 이거를 할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100개 더블 언더를 처음부터 50개 50개로 빠르게 나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발바닥이 아프긴 음, 했어요. 그 와드가. 이게 아, 100개를 한 번에 하면은 저는 RP가 확 오르는 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 잘라가면은 그게 정말 좀 많이 감소가 돼서 이게 사람마다 근데 다른 것 같아요. 더블 언더 음, 장점인 분들은 네, 약간 레스트처럼 가져갈 수도 네. 있는 거고. 1등이 13분 그, 25초. 다코타 레이저라고. 와, 네, 네, 그죠. 겨우 그리고 끝내긴 조시 끝냈어요. 네, 브리지스, 네, 조시 맞아요. 브리지스, 오지. 네, 맞아요. 네, 다코타 레이저 제가 거의 계속 언브로큰 하더라고요. 아, 여기 나 진짜 머스럽을. 있네. 네, 네. 있었다. 아, 엄청 좀 있었구나.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네, 아마, 근데 중간중간에 있는 동작들이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힘든 동작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20 맞아요. 오버헤드 스쿼트 언브로큰 할 수 있고, 링머스럽도 12개면 많긴 하지만, 언브로큰이 불가능한 횟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20 음, 덤벨 스네치는 정말, 그거는 언브로큰 무조건 할 수 네. 있는 동작이고, 빠머스럽도 12개 하니까. 근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더블 언더 순환 속도 그리고 걸리지 않고 꾸준히 음. 이 트랜지션 속도 이런 것들만 잘 잡으면은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음, 준호 이거 아마, 그때 네. 최근에 해봤어요 이거? 조시 코치님? 저는 작년 한 5월 6월 아니야 7월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했을 때 저는 링머스럽 끝내고 다시 덤벨 스네치 가다가 타임캡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아 바머스럽 끝내고. 아니요. 그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링머스럽 끝내고 더블 언더 끝내고 그다음에 아, 덤벨 스네치 덤벨 스매치. 하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덤벨 음, 스네치 끝내고 더블 언더 몇 개 하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아 네.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제한은 뭐 당연히 링머스럽 언브로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날 것 음, 같습니다. 네. 어, 음, 알겠습니다. 네, 랄프 코치님은 혹시 음. 오픈 준비하면서 좀 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더블 언더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엄청 네네, 큰 볼륨 더블 언더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제가 CSCS 자격증 공부하면서 좀 배운 건데 플라이오메트릭을 좀 많이 해 놓으면은 이 네네, 더블 언더에서 조금 많이 종아리 힘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예를 들어서 네, 신영 코치님이 RP가 확 올라간다 하는데 뭐 평소에 뭐 저강도 플라이오메트릭 좀 꾸준히 많이 해 놓으면은 우리 그냥 뭐 아킬레스건 좀 건이 좀 이렇게 좀 탄탄해져 가지고 좀 이게 튕기는 게 좀 세지면서 좀 그 면에서는 좀 사람들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로스피터들이 많이 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운동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서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제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좀 많이 처방하고 있긴 합니다.
네, 플라이오메트릭. 네, 플라이오메트릭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폭발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크로스핏에서는 뭐 플라이오메트릭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좀 음, 네, 제한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더블언더도 그렇고 뭐 음, 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기 음, 때문에 스텝 다운으로 많이 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 맞아요. 리바운드를 하면서 그런 플라이오메트릭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웜업에서 플라이오메트릭을 사용하면은 그 역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정말 많이 돼요. 네 네, 음.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네, 저랑 같이 훈련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박스 위에다가 PVC 파이프를 놓고 그다음에 플레이트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점프 아, 점프 이렇게 맞다, 하는데 맞다. 그거를 네, 네 조금 조금씩 높이면은 이제 그 폭발력을 이제 역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웜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제 싱글 렉 박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넣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뭐 너무 높게 하면은 부상 위험도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냥 그쵸. 16인치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것도 네, 좋고 플레이트 캅스도 좋고 그리고 그 음, 뭐냐 바벨 헙오버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음, 음, 맞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이제 그 탄성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도 이제 저강도 고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눠서 해야지 좀 건이 좀 우리 아킬레스건이 좀 많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역도에 도움이 되는 게 플라이오메틱이랑 또 이 파워 운동이랑 같이 섞어서 하더라고요. 뭐 영어로는 그 rate of force development라고 하는데 그쵸. 이제 같이 하면 정말 역도에 엄청 많이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도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저 많이 나누겠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픈에서는 전 버피류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피가 섞인 와드 네네. 다. 뭐 바 네. 페이싱이든 버피 박스 점퍼버든 뭐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제 고객들한테. 네. 버피 네. 정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 버피가 지금 약점이라고 하면은 오픈 전에는 버피를, 근데 버피가 약점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음, 음, 여성분들은 이제 프레스 그 능력에서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는 대부분 음, 카디오의 제한이 가장 크죠. 그래서 뭐, 다른 베리에이션으로는 이제 뭐 버피 박점도 있고, 뭐 bar 음, facing burpee도 있고, lateral burpee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히 해보시면은 어떤 베리에이션이 가장 힘든지를 찾아서 그 베리에이션을 좀 더 많이 이제 이맘 형식으로 하는 거를 저는 음, 추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맘 9 이렇게 해서 첫 음, 번째 1부는 뭐 6개 버피 박천 그리고 두 번째는 7개 그리고 다음 거는 뭐 8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좀 RP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어떤 페이스에서 그냥 와드에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호흡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버피를 음, 하면서 음,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은 네, 심박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동작이라서 어떤 시점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버피를 하면서 투 스텝으로 올라갈 점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어지는 와드 특별히 그랬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얼터네이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피가 약점이라면은 뭐 그 이번 최근에 있던 24.1 좋은 와드죠. 21 덤벨 스네치, lateral burpee over 덤벨 21, 21, 21, 21, 15, 15, 15, 15, 9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엄청 그냥 버피 지구력 와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스네치는 뭐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카디오에서는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버피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보이는 그런 와드라서 그 와드 만약 버피가 약점이라면 그 와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제이 코치님은 혹시 생각나시는 오픈 와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아까 조시 코치님 얘기하셨던 대로 너무 옛날 와드들은 이제 형식도 달라졌고 선수들 수준도 달라졌으니까 막 뭐 13년도, 14년도 뭐 이럴 때 와드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도
그 오픈하드들이 되게 그 여러 가지 테스트하기 좋았다 생각하는데 23.1이 그 14분 암랩 60칼로리 로잉 50도 투바 45얼볼 30파 퀸 이지 네네네. 머슬업 네, 네. 이제 뭐 네네네. 그런 필요한 상태에서 하는 머슬업 뭐 운동들 그리고 뭐 23.2는 그렇죠. 그 처음으로 셔틀런이랑 버피 풀업 셔틀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스러스터 그것도 원RM이었는데 네, 그것도 고중량까지. 생각보다 이제 기존 선수들보다 그냥 막 몸이 가벼운 분들이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네네. 그 와드는 되게 웃겼던 게 결국 그 스코어를 갈랐던 건 스러스터 무게더라고요. 스러스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막 맞아요. 두 개 더 하려고 막 엄청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스러스터 10파운드 올리면 막 몇백 등, 몇천 등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았잖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선수로서 나는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그 셔틀런 버피 풀업에서 힘을 다 써버리면 스러스터에서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셔틀런 버피 풀업 적당히 하고 스러스터에서 좀 힘을 많이 쏟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순위가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오픈에 이런 하드가 나오면 더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미파이널을 바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맞아요. 뭐 그쵸. 23.3도 뭐 월워크 하고 뭐 스네치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 필요한 상태에서 스네치도 받아야 되고 무게도 올려나가니까 되게 좋은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네. 오픈 게임을 하려면 계속 해봐야 되는 거는 필요한 상태에서 스킬 훈련들 하고 필요한 상태에서 무게 계속 올려나가고 네, 네. 그리고 필요한 상태에서 막 원RM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결국 고반복이 되면 나한테 중요한 거는 동작의 효율성인데 한두 개 잘하더라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리듬이나 효율성이 없이 진행되면 금방 지쳐버리니까 그런 오픈에 나올 만한 동작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EMOM이나 하면서 RP라든지 그 동작 효율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엄청 비효율적으로 힘을 써야 되니까 남들은 10개 하는데 별로 에너지를 안 소모하는데 나는 10개 하는데 엄청 지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쵸. 문제점이 있으니까 많이 개선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반복으로 어떤 동작들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버피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피 빡점 같은 거를 했을 때, 한쪽 다리만 사용하면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얼터네이팅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항상 피로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 왼쪽 햄스트링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런지를 할 때 그만큼 더 텐션이 있고 제한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힘들게 점프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냥 믿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그런 자세들을 찾아 나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한 때문에 버피 박점 할 때 오른쪽으로 2번 하고 왼쪽으로 1번 하고 그런 식으로 얼터네이팅 하면서 할 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제한이 왔을 때 뭐 RP가 확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는지 뭐 만약에 덤벨 스네치를 했을 때 전완근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둔근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 어디에서 제한이 오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동성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를 하면은 어느 정도 왜 제한이 오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 코치님이 이제 그 오픈 말씀하시면서 좀 그 생각난 게 옛날에 2012년도에 그 버피 와드 하나가 7분? 있었거든요. 네, 암랩 7분 동안 아, 버피 비슷하게. 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2012년도는 제가 그래도 중학교인가 그랬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네, 그냥 7분 동안 버피 이런 거 해보면은 좀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피가 좀 근데 좀 옛날 오픈 와드들은 좀 그렇게 좀 무식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있는 그래도 2018년 이상으로 있는 와드들은 그래도 더 체계가 있는 그런 와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온라인 세미파이널, 이제는 쿼터 파이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온라인 세미파이널로만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탑 1% 만약에 오픈이 작년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된다면은 이제 온라인 세미파이널을 들어가는 거에는 그렇게 예전처럼 힘들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쿼터 파이널을 통해서 세미 파이널을 가는데, 세미 파이널을 정작 합격하는 선수들은 40명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1,700명 아니면은 17,000명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세미파이널 온라인이더라도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연도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형식은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는 게 또 바뀔 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세미파이널을 갔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은 이번 연도가 기회가 아닌가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그 전년들을 봤을 때 탑 1%를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좀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동작들 그리고 능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탑 1%를 찍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링머스럽이랑 빠머스럽을 그냥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와드에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탑 1%는 아무래도 스네치를 1파로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125죠. 125파운드 이상을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린 앤 저크는 245파운드, 여성분들에게는 165파운드 이상으로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RM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냥 정말 디에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원RM이 더 한 225, 여성분들에게는 155파운드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하고, 클린 앤 저크는 275, 여성분들에게는 그게 185파운드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 지수들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능력들을 갖고 반복적으로 힘들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랄프 코치님은 혹시 그 탑 1% 찍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 생각은 이거는 그 첫 번째 질문에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좀 중요한 약간 동작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네.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계속 뭐 그 스킬도가 높은 동작들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좀 그래도 좀 랭킹이 좀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좀 많은 엔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 오픈은 그래도 또 게임즈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더 단순하지만 더 폐활량, 카디오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상 가장 고통스러운 와드는 대부분 단순한 와드라고 생각합니다. 프렌이나 프렌리 프렌처럼 그냥 퍼플렛. 커플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숨을 데도 없고 그냥 전략도 좀 많이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서 좀 많이 네, 약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조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일단 1%에 들기 위해서는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맞습니다. 뭐 누구나 50개 월볼 언브로큰 할 수 있고 100개 더블 언더 언브로큰 할 수 있고 뭐 링머슬업 12개 뭐 15개 20개씩 언브로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필요한 상태에서 수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RP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까 저는 더블 언더를 100개를 한 번에 하면은 확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좀 연습을 훈련을 통해 찾아 나가면서 그거에 맞게끔 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전략들을 칠판에 적어 놓고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갖다 받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픈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물론 정말 상위권이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뭐 어떤 와드는 전략이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 진짜 세세하게 전략 짜놓고 뭐 발걸음이라든지 뭐 셔틀런 같은 것도 어디에 이렇게 탐마 그어놓고 여기 밟으면 뭐 뒤를 돌아야지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계산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하나 둘 생각을 해 나가는 능력을 또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도 그렇게 전략을 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략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네, 뭐, 멋있을 수는 있지만, 기록은 절대로, 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생각나는 게, 그, 그러니까 오픈이나 어떤 대회를 나갔을 때 그 전에 재측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전략들을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제한들을 아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니야 그것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언브로큰 하다가 털리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입문자, 중급자 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상급자들도 뭐 게임즈 선수들도 그런 페이스를 잘못 잡아서 네. 그 스코어가 맞아요.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오픈 이제 어나운스먼트 하면은 이제 게임즈 선수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략을 잘못 잡아가지고 스코어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전략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이 코치님은 혹시 네, 탑 1%를 위한 혹시 동작들, 능력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오픈에 나올 만한 동작들 위주로 좀 연습하는 게 엄청 중요하긴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그리스 로프 클라임이나 뭐 샌드백 클린 뭐 아니면 막 40인치 박스 겟오버 이런 동작들은 오픈에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작들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그 오픈에 나올 만한 동작들 뭐 당연히 로잉도 마찬가지고 뭐 링머스럽, 바머스럽, 뭐 체스트바, 토트바 이런 것들을 엄청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뭐 준호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뭐 버피 박스 점프 할 때 오른발 2번 뛰고 왼발 1번 뛰고 이런 그 개선 방법들이 저는 엄청 그 변태스럽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만큼 변태스럽게 우리의 동작 효율을 개선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토투바 할 때도 나는 음. 햄스트링이 짧은데 굳이 막 다리를 펴서 차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지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 당겨놓고 뭐 찬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동작이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막 게임즈 선수들 다리 펴서 멋있게 찬다 해서 그것만 계속 따라하면 엄청 빨리 지칠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동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네.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켜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 능력치를 얼마나 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링머스럽 언브로큰 맥스가 10개인데 10개 다 때려놓고 나중에 지쳐서 못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 끊어가고 이제 아까 승종 코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을 잘 세우면 와드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때려박는 전략보다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끊어가겠다. 뭐 특히 로잉 같은 거 나오면 로잉도 대략적으로는 계산이 되잖아요. 뭐 1000칼로리 베이스로 타면 뭐 20칼로리 몇 분 만에 탄다 이런 것들이 어느 그렇죠. 정도 네네. 있고 그 막 찾아보시면 그 변태 같은 코치들이 되게 그런 페이스를 잘 정리해 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 참고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픈에 나올 만한 동작들 위주로 지금은 최대한 효율성을 개선하고 반복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에서 무조건 100% 나올 것 같은 동작들은 버피 무조건 나오고 로잉 나올 거고 아마 월볼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풀업 동작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핑 풀업, 체투바 아니면 토투바 이런 형식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 덤벨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덤벨 스네치 아니면 덤벨 런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스네치 클린 앤 저크 이런 거 학습해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월웍도 기준에 최근에 이제 나와서 그것도 연습하는 게 좋고 월 페이싱 핸드앤 푸시업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더블 언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네, 나오지 않는 동작은 뭐 로프 클라임 안 나올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어설트 바이크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나오고 GHD 셋업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뭐 장담이 되는 그런 동작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캐스트로 채널에서 봤는데 오픈 와드 중 하나는 리핏일 거라고 얘기가 음, 나왔더라고요. 네네. 뭐, 네. 이제 이번 오픈이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크로스핏 오픈을 하면서 무조건 와드 하나는 그 작년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와드를 다시 갖고 오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핏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추측했던 것 중 하나가 그 그게 2020년도였나? 파머스럽이랑 프랑스 쿼시랑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 파트 B로 그 클린, 행클린 그리고 스플릿 jerk인가 음, jerk인가 그렇게 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저희가 좀 크게 예측을 했는데 아마 이번 연도에도 제 생각에는 그 와드가 좀 강력 음,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일단 탑 1%를 찍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링머스럽, 파머스럽 이런 것들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이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로잉도 이제 그 페이스를 좀 알아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 탑 1%가 되고 싶다면은 어떤 와드를 딱 주어졌을 때 이 로잉은 이 페이스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거의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게 어느 정도 네, 그게 습득이 돼야 되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아직 페이스랑 전략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어, 네, 않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크로스핏에서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가 그 크로스핏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그 functional movement,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 운동들을 하면서 만약에 많은 관절이 뻣뻣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빌리티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많은 여성 선수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필라테스나 아니면 요가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크로스핏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유연하시거든요. 그리고 모빌리티가 엄청 좋긴 하신데, 근데 이제 모빌리티가 너무 좋다 보면은 안정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스네치 밸런스를 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버헤드 스쿼트 이런 거를 했을 때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너무 가동성이 높다 보면은 거기서 중량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모빌리티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모빌리티가 좋다면은 그만큼 부상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볼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월볼을 했을 때 만약에 골반이 많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이 계속 느껴지면은 그만큼 더 R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어깨에 제한이 많이 있다면은 월볼을 했을 때
위로 올리지 못하고 앞으로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월버를 벤치프레스 하는 느낌으로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던지게 되면은 체중 중심이 계속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런 형식의 좀 미세한 차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만약에 뭐 100개 아니면 150개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면은 이런 모빌리티 제한들이 확실히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생각하시지 않는 뭐 그 손목, 발목 모빌리티도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발목 모빌리티는 스쿼트를 할 때 좀 가장 크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할 때 무조건 골반, 이렇게 좀 큰 관절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손목이나 발목을 만약에 다치다고 하면은 좀 엄청나게 많은 동작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관절들은 피가 많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부상이 당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이 웜업 때 모빌리티 연습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이 코치님은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부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프론트랙 포지션, 음, 프론트랙 포지션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포지션은 뭐 필수긴 한데, 사실, 네, 뭐 핸드스탠드 포지션에서 오버헤드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그쵸.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완전한 좋은 모빌리티를 가졌다고 체크하기에 좋은 동작 중에 하나는 그 소치 프레스. 네, 그쵸. 보통은 그 비하인드 넥 포지션 스네치 그립으로 많이 하시는데 프론트랙 포지션에서 소치 프레스가 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여자분들은 많은데 네, 남자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럼 뭐그 네, 정도 모빌리티가 되면 클린도 안 풀고 받을 수 있고, 네, 오버헤드 포지션도 충분히 좋다는 뜻이니까 웬만한 동작들에는 크게 제한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보통 근데 뭐 한국 분들은 사실 발목이 안 유연한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고, 저도 사실 제가 좀 발목이 유연하다 보니까 가끔 좀 덜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특별히 내 음, 발목이 뻣뻣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스쿼트 할 때 뒤꿈치가 뜨거나 하는 분들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프론트 포지션이랑 그 오버헤드 포지션인 것 같아요. 핸드스탠드에서 이 두 가지를 많이 네,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모빌리티에 제한이 많이 있으면은 좀 크게 어 임팩트가 가는 게, 이제 뭐 당연히 근육적인 근지구력 문제도 있긴 하지만 숨을 잘 못 쉽니다. 왜냐면은 흉추가 이렇게 확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숨을 잘 못 음, 쉬고, 그거를 맞아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바벨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 호흡 한번, 네, 해 보시고 하면서 좀 계속 숨이 차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 이유는 모빌리티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쉽게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제 풀업 홀드, 그냥 풀업을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모빌리티가 좋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쭉 늘어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타이트하면은 이렇게 흉추가 열리고 좀 이런 형식으로 잡고 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형식적으로 좀 오랫동안 홀드를 잘 못하고,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음, 어느 정도 어깨의 가동성도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네, 나올 수 음, 있습니다. 음. 승조 코치님 혹시 그 뒤꿈치 아무것도 안 되고 프론트 렉 소스 프레스 가능하신가요? 그래도 그거는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 네, 네. 네, 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척추의 유연성이 되게 음, 떨어지고 햄스트링 유연성도 떨어져서 결국엔 그게 허리 부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척추의 유연성이 일단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아니면 뭐 로잉을 탈 때, 뭐 덤벨 스네치 등 이런 힌지 동작들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척추를 일자로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은 그 데미지가 저는 다 허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파워리프트들도 보면은 완전 일자로 만들지 않고 살짝 이렇게 라운드백. 말아놓고 네, 네. 라운드백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게 최근 들어서 아, 정말 중요하고 그게 힘을 잘 쓰는 거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이게 허리를 다치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그 선생님이랑 보완을 많이 하니까 허리 통증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원래 운동하고 네. 항상 아팠는데. 음. 그래서 네, 저는 그 두 가지, 뭐 앞에 이미 너무 좋은 예시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 기준은 그 두 가지가 되게 그 개선을 해나가면 허리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 특히 크로스핏 L1에서도 좀 많이 학습하는 게 이제 척추가 휘지 않도록 그렇게 네. 많이 학습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그런 학습을 이제 모빌리티가 엄청 좋으신 분들에게 그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백스쿼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척추가 일자로 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버 익스텐션으로 한 다음에 내려가면 오히려 허리에 지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좀 오버 익스텐션에 대한 그런 좀 과장된 동작들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흉추 가동성 그냥 오버 익스텐션이 아니라 언더 익스텐션 이렇게 라운드백도 뭐 그 제퍼슨 curl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이제 크로스핏은 형식적으로 뭐 파워 스네치 이런 거를 했을 때 만약에 가벼운 중량으로 이렇게 고반복을 했을 때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라운드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그냥 저희 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동작을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랄프 코치님 마지막으로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건 진짜 정말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왜냐면 한 곳에서 ROM이 지장되면은 이제 다른 그 뭐 말단이라든지 좀 그 가까운 관절에서 보상 패턴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 모빌리티가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좋은 것들 말씀 많이 해줘서 저도 하나 더 하자면 그 어깨 내외전이랑 어깨 음, 신전? 네, 숄더 익스텐션이랑 인터널 로테이션. 왜냐면 이게 또 벤치프레스나 링머스럽이나 또 심지어 스네치 이게 풀 챌 때, 클린 풀 챌 때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면은 많이 네네,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벤치프레스나 뭐 버피 그럴 때 린디스 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맨날 막 이 오버헤드만 신경 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신전이랑 내전 좀 신경 쓰니까 어깨 통증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음, 링딥스나 할 때 좀 벤치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내외전 그리고 어깨 신전, 숄더 익스텐션 스트레칭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블리빗 프로그래밍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픈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번 연도 다 세미파이널 한번 출전 노려보십시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